오늘 비가 막 추적추적 싹 오고 있어. 추적추적 싹. 빈대떡 먹는 날인데 빈대떡 드셨어요? 뿅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렇게 식물의 물오림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사실은 이게 3월 11일 영상에 대명석곡 분갈이 하면서 잘랐던 건데, 저희가 이제 물은 거의 2, 3일에 한 번, 뭐 거의 매일 갈아주시고 해가지고 물은 자주 갈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향기가 있는 대명석곡이 이 꽃꽂이 상태로 오늘이 27일이니까 16일이 갔다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걸 제가 발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명석곡은 절하로 해도 거의 2주 이상 2주 이상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도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비슷한 멘트 아닌가요? 그죠? 낚시꾼들 멘트.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멘트를 날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3월 11일 날 잘랐던 거는 이것입니다. 밑에는 물오림이 올라다가 이제 썩었고, 제가 이제 극단적인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사기를 쳤는데, 별 생각 없으신 분들은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 대명석곡이 그렇게 꽃이 오래가? 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이는 게 유튜브 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영상을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접란 수경재배에 관련된 총 집합판, 그죠? 총 완결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접란 수경재배, 제일 약간 시들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핫한 주제이죠. 호접란 수경재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접란 수경재배는, 자, 여러분들 이런 물에다가 호접란을, 그죠?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군생호접란 첼인데, 얘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자, 뿌리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스테가, 포트를 포트를 벗겨 보겠습니다. 스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과정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떨어지고 뿌리가 상하니까 물에다 적셔서 하셔야지 된다라는 부분들, 안 그러면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빼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좀 강제로 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밖에 있는 뿌리만, 밖에서 자라는 뿌리만도 이게 아주 최고로 많은 거가 가져온 거 아니지만 뿌리가 아무튼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뿌리를 다 털어내서 물속에다가 퐁당 빠뜨려서 재배하는 게 뭐예요? 호접란 수경재배다. 호접란 수경재배다. 호접란 수경재배에 대한 애국의 영상들, 그죠? 태국인이 열대지방에 성공한 영상들, 그죠? 성공한 영상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따라쟁이, 예?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수경재배 단어만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거를 수경재배를 여기다 해가지고 퐁덩 담그니까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영상에서는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영상을 올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수경재배를 자, 이런 큰 용기에다가 이렇게 물 해가지고 퐁당 빠뜨려서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썩고. 물은 뭐예요? 자, 물은 이렇게 고여있으면 어떻게 된다? 피디님,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죠? 그래서 우리, 그죠?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그죠?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서 이거를 물을 자주 갈아줘요. 자주 갈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괜찮은가? 아니에요. 물을 자주 갈아. 그래도 썩는다. 그래서 생각해낸 거가 자꾸 해보니까 물을 풍덩 빠뜨리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 물을 따라내. 이게 반 정도야. 반 정도 해가지고 이게 반다지만 호접란 뿌리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반만 담그고 반을 안 당겼더니 뿌리가 덜 썩어. 가능성이 보여. 그래? 그럼 한번 물을 더 줄여볼까? 더 줄여. 그래가지고 또 담겼더니 상태가 옛날보다 썩는 속도가 느려.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물을 1cm, 2cm만 담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 놓고 수경재배라고 하기는 뭔가 물의 양이 작으니까 뭐라고 단어를 붙여요. 또 우리 유튜버들이 똑똑해. 이거를 뭐라고 해?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를 붙여? 반 수경재배라고 단어를 붙이는 거야. 재배 관련 단어 용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야. 그러나 반수경이니까 물을 반만 채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알아. 그래서 이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반수경 성공하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어떻게 따라쟁이들이 나타나. 그죠?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반수경 재배다. 반수경 재배. 그죠? 이전에 수경 재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반수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노선을 바꿨어. 그래도 뭔가 미흡함이 있어서 어떻게? 밑에서 1, 2cm만 적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 2cm라도 물에 담그는 것은 식물 복지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가 분명히 거의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1년 됐을 수도 있네요. 영상에서 여러 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식물은 사람이 육지에서 사는 사람도 동물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우리는 호흡을 여기 입하고 코로 하니까 여기만 나와 있으면 안 죽잖아요. 그죠?
물속에 이렇게 하루 이틀 있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물속에서 살 수 있다 라고 표현한 거하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담그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파랑님의 영상을 봤는데 수경재배에 관련된 내가 담그면 안 되고 수경재배는 안 되고 반수경도 안 되고 그건 미친 짓이다. 담그지 않은 걸로 하면 그거는 공중습도에 의해서 재배가 가능하다. 이론상으로.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하루 이틀 타이밍으로 파랑은 이분이 호접란만 가지고 취미원회가 중에서 이렇게 해보신 분야 많은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수경재배를 했는데 본인이 해본 결과 수경재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쓰면 안 되고 아무튼 양심 고백. 아니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를 해보니까 남들이 된다고 해서 나도 해보니까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서 또 엊그저께 이분이 뭐를 하냐면은 이런 용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재배를 하시는데 뭐 우리가 행잉 플랜트, 공중 재배, 또 공중 부양 재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이분은 수경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물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용기 재배를 해 본 결과 괜찮다라는 것을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정말 굿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제 수경재배는 아니고 공중습도를 통해서 숲을 보충해 주는데 그 방식은 이제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안 하셨지만 여기다 이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그 다음에 이 물을 1cm 1cm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가 밀폐가 돼 있으니까 공중습도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저도 봤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에 관련해서 저는 멘트를 할 저 현재로의 지식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결국엔 착생식물은 공중습도를 먹고 살겠지만은 그 공중습도는 뭐예요? 바람, 환기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정말 미세한 입자들이 뿌리에 달라붙고 그거를 마시고 야간에 호흡하는 그런 착생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환기가 부족해도 그렇게 잘 될까 하는 거는 물음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을 테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 저도 짧아요. 그래서 자, 용기 물 높이는 어떻게 해요? 물 높이는 자꾸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넘치네. 파랑님처럼 물을 부었다가 금방 따라버리고 촬영할 때만 자 이렇게 물이 있는 걸 보여주면 되지 뭐. 이거 한두 시간 담그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뿌리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2주 전에 꽃이라고 사기를 쳤잖아요. 이런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더더군다나 크신 분들은 세월농부가 얘기한 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다고. 근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냉정하게 용기 물 높이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물 높이는 없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근 1년 전에 했는데 우리 파랑님께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셔서 반가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물고기가 안양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강릉에 뭐 이런 데다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은 수면 1억 수십만 마리가 막 이렇게 때려져서 뻐끔뻐끔 한다고요. 왜? 밑에 썩은 부유물들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온도가 높아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 동물들도 그죠? 물고기도 BOD라고 그래. 생물학적 그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소가 있어야 결국에는 물고기도 살고 모든 생명체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이 고인물은 왜 썩느냐? 용존산소량. 검은 펜으로 다시 써주세요. 잘 안 보여요. 물속에 고기들이 사는데 필요한 용존산소량이,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러네요. 용존산소량이 제가 7에서 10ppm.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기술원 또 선배, 정영평 선배 계셔서 그분하고도 한창 여쭙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분이 YTN에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이셔. 그분의 이제 녹취까지 해놨어, 제가. 근데 이분의 그 과학적인 설명은 결국에는 식물이 살 수 있는 최소 용존산소량을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식물도 동물도 결국에는 살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과학적인 접근이고 그냥 우리 흔한 걸로 여러분들 물을 어디다가 이렇게 밖에다 양동이를 떠놓고 밖에다가 한 5일 동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썩죠? 어떻게 썩어? 파랗게 어떻게 돼? 녹조가 생기잖아요. 녹조. 그죠? 파란 게 생기면은 녹조고, 그죠? 갈색이면 갈조고. 조류가 생겨요. 조류가. 이게 햇빛을, 그죠? 빛을 물에 빛이 되면 고여 있으면은 녹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유튜버님들도. 그리고 제가 수경재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수경재배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식물이기 때문에 수경재배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분도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놓친 게, 사례로 든 게 선인장도 수경재배를 하는데 네가 뭔 소리냐? 수경재배가 된다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세월농부라든가 뭐 몇몇 사람은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선인장도 캠식물이에요. 캠식물이고, 그죠?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선인장, 물을 가장 건조에 가장 잘 견디라는 선인장도 수경재배가 되는데 뭔 허튼 소리냐라고 나름 네이버를 검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 한 얘기라면 이렇게 치부해도 되지만 그래도 세월농부가 한 얘기라 그러면 좀 더 문헌조사를 하셨어야지. 자, 그분이 누구라고 직접적인 반박은 안 하겠으나 제가 선인장 연구소에서 2년간 그죠? 사업팀장으로 이렇게 산하협력단 업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선인장 농가를 저처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수경재배한 비모란이라고 삼각주 위에 빨갛게 노랗게 분홍색의 선인장 이거를 수경재배를 해요. 자, 수경재배는 흙에다가 토경이냐 아니면은 토경이 없는 그저 흙이 없는 그냥 수경재배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수경재배라고 하지 않지만은 물을 가두어서 재배하고 하는 것도 선인장은 수경재배를 해요. 선인장. 그러나 선인장하고 호접란에 관련해서 전혀 이분이 모르는 바가 있습니다. 선인장은 사막이잖아. 사막은 글자 그대로 물 한 방울이 없어. 물 한 방울이. 아, 그러면 사막에 리덥스는 어떻게 살아? 선인장은 애리조나에서 부채 손바닥 선인장 살잖아요. 사막이라는 곳은 우기 비가 올 때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내리 비가 와요. 날마다 오지는 않지만 반면에 건기 비가 안 올 때는 6개월에서 심지어는 8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안 온다고. 자, 선인장의 자생지는 비가 내가 이렇게 사막에서 있는데 비가 와. 모래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적셔 있어요. 축축이 적셔 있어. 이러기를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선인장은 적셔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라고. 선인장은 착생이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서 자지 않고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비모라이라든가 선인장들은 건조에도 강하지만 물을 물에 적셔 있는 상태도 엄청 강해요. 다육식물이 저희가 양액 시설해가지고 저면간수, 그죠? 그거는 물 주는 방식을 저면간수라고 그러죠. 저면간수를 하잖아요. 제가 2시간, 3시간 주변 농가 알아보니까 4시간 정도까지 선인장 다육식물을 담궈요. 그러면은 엄청 잘 자라요. 왜? 다육식물 물은 싫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이 있을 때 성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선인장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을 엄청 좋아하는 거야. 물을 좋아하고 없으니까 견디는 능력이 있는 거고, 호접란은 자생지가 착생란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 흘러내리지 고여있질 않아요. 고여있을 수가 없잖아. 고이지 않는다. 호접란. 그러면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고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렇게 재배한다고. 그리고 물을 주면은 여기 있으면 금방 썩지는 않지만 자생지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오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이 고여서 여기가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 호접란들은 자생지에 이렇게 있지 않고 누워 있어요. 약간. 왜? 그래야 이 물이 고여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있어서 물이 오면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부작 하시는 분들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자생지의 생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차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직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건 또 다른 작은 오해예요. 그래서 호접란은 착색란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호접란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도 강한데 물에 얘가 빠뜨려 가지고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얘가 반다라든가 얘 호접란이 죽느냐? 그러지 않아요. 죽는데도 오래 걸려요, 호접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떨어져서 요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기, 이거보다 더 큰 용기 같아요. 용기에다가 이 뿌리들, 호접란 뿌리들 내보면은 멋있고, 그죠? 뿌리 양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자, 이 반다, 이거 칩시다. 자, 하나만 가지고 해요,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반다 뿌리를 이렇게 넣으면은, 자, 4분의 1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밑에는 뿌리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뿌리가 얼마나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접란은 뿌리를, 농가에서 뿌리를 기르려고, 이런 착색란처럼 뿌리를 예쁘게 기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뿌리를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호접란은 무엇보다 좋은 처리를 하면은 온도가 스트레스를 받고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꽃을 생시생장을 하기 때문에 뿌리 끝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뿌리 끝이 살아있는 거는 저는 좋은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호접란 황금호접도 마찬가지고, 체리도, 금색 호접란 체리도.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끼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뿌리가 도는 것도 이끼가 빨리 도느냐, 바크가 빨리 도나? 바크가 100번 빨리 돌아요. 바크는 뿌리 굵기도 크고 금방금방 돌아요. 왜? 물 주면은 물 마셨다가 또 금방 마르면은 뿌리가 생효가고, 젖으면은 잎이 생효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 온해가 분들이 뿌리가 많고 막 이거 자랑하시지만 농장 조건에서 뿌리를 잘 기르면 돈을 누군가가 많이 주겠다. 이렇게 기르면 많이 주겠다 그러면 호접란 뿌리 이만큼 얼마든지 쉬워요. 네. 얼마든지 길러요. 이거 풀면 이거 정도 돼요, 거의. 이거 풀면 이거 정도인데 얘가 1년 2년이면 이렇게 길러요. 호접란 뿌리. 반다보다 훨씬 빨리 돌아요. 덴파레가 뿌리가 이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출하하기 하고 좋은데, 한 가닥이 덴파레라든가 호접란 한 가닥이 이 밖으로 나오면은 한 가닥이 나왔는데 거기서 뿌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염소 수염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생겨요. 이유가 여기는 양분을 줘도 딱딱하니까 가기가 뿌리 좀 뻗으려면 피곤해. 근데 여기는 공중이니까 쑥쑥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접란을 재배하고 뿌리를 하고 뭐 예쁘게 보고, 그죠? 이런 용기에다가 그죠? 우리 그 히아신스라든가 구근류 이렇게, 그죠? 고구마 양파만 놔도 뿌리 보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나 최소한 유튜브들이 선량한 소비자들을 현혹해가지고 수경재배 안 되는 걸 수경재배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접란 저변 확대가 안 돼요. 어찌됐든 안 죽어야지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PD님? 걔도 얘가 안쪽은 뿌리가 얘는 약한. 풍란이라고 그래서 걔 아니에요. 얘는 풍란이에요. This is 풍란. 네, 그건 아는데. 예. 얘도 뿌리가 바깥에 나온 게 더 얘 강하고.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나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얘 아직 3살밖에 안 됐어요. 3살은 넘었겠다. 3살은 넘었어요. 3살은 넘어겠다. 네. 얘라고 그러면 얘가 기분 나빠요. 3살이면 아직 애지. 아무튼 얘기하세요. 걔도 안쪽 수태 안쪽으로 뻗지 않고 바깥으로만 위주로 그렇죠. 뻗었다고. 그러니까 공중 뿌리가 훨씬
빨리 자랍니다. 자, 이게 자, 이 안에 뿌리가 거의 없는데 밖으로 나온 뿌리들은 이거는 온도를 안 줘서 지금 생육이 좀 휴면 상태인 것 같은데 밖으로 노출된 뿌리는 훨씬 빨리 자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접란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이런 형태의 부작을 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전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화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간 문화재야 그렇게 잘 기르는 거는 그건 그분의 케이스야, 사례야. 옆집 아저씨도 사례고,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노하우와 플러스 꾸준히 공중습도를 유지해주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요. 어제 영상에 우리 오셨던 고객님이 분재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다가 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분재는 습도 유지가 곤란해서 사실은 우리 베란다에서 죽어요. 분재는 결국에는 야생화처럼 주로 월동이 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분재도 모래만 있으니까 물 빠짐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재 강의할 때 얇은 멋있는 분재 수반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분재를 심으면 보습력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일주일 동안 2, 3일 동안 자리를 비워도 분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해주면은 좋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호접란을 여기다가 용기 재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 용기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사실은 밑에만 이게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말라요. 그죠? 말라요. 없어지기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담그는 게 아니에요. 담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착각이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담궈서 재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물로부터 올라온 공중 습도를 먹고 얘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호접란이라고 생각하시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얘를 공중 습도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물이 많은 덫에 담궜다가 뺐다가 하루에 수십 번씩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죠? 밑에 베란다에다가, 그죠? 베란다에다가 물을, 이 착색란이니까 야간에 호흡하니까 캠식물, 베란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이 넓은 곳에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물을 있는 거는 의미가 덜하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넓은 공간에 물을 뿌려서 공중 습도를 높여줄 것이냐, 아니면 좁은 공간에 해서 높여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접란 수경재배 재배 성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호접란 수경재배는 미친 짓이다. 식물을 위해서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도 호접란 수경재배는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하고 맞짱 뛰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접란 수경재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는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농부가 입에 거품을 살짝 물었습니다. 아무튼 비가 오는데 즐거운 주말이 되십시오.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이걸 자르는 와중에도 지금 고객 몇 분이 왔다 갔어요. 예, 왔다 갔다 지금 한 서너 분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오늘 잘랐어요. 보시는 앞에서. 그분들 옆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리얼타임이고 속일 이유도 없고 속여서는 저희 뒤에 왔다 안 갔다 되는 하시는 거 겁니다. 보였어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뿅! 부작을 하면 돼, 부작을. 저 체리 같은 거.
저거를 수경재배해가지고 죽이면 얼마나 아까워요. 몇 개 있지도 않은데.